자, 다음 사연은요. 약간 상은 시인의 부모님과 조금 비슷해. 일단 이쪽 세계를 안 믿으시다가 믿게 된 얘기라서 좀 비슷하다라고 해서 좀 신기했거든요. 또 내가 준비한 사연과. 다음 사연은 30대 후반의 가명 다인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인님이 2005년에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곳이 바로 홍제동에 있는 PC방이었다고 합니다. 그 PC방에서 또래의 남자인 가명 준현 씨를 알게 되었고 당시에 그 남자 알바생과 성격도 너무 잘 맞고 무엇보다 이 다인 씨는 처음 알바하는 거잖아요. 근데 헤매는 게 많은데 준현 씨가 많이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둘은 뾰로롱? 남녀가 아닌 찐친이 됐대요. 근데 얼마나 친해냐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친해서 다인님도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고 준현 씨도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있는데 넷이 또 친하게 해서 계절에 한 번은 부부 동반으로 여행도 가고 맛집도 가고 할 정도로 거의 사촌처럼 지내는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인 씨와 준현 씨는 크게 막 점집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게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준현 씨의 와이프가 조금 점집이나 무당이나 이런 토속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 남편인 준현 씨도 관심은 없지만 와이프를 따라서 종종 점집을 따라갔었다곤 합니다. 그에 반해 다인 씨는 남편과 전혀 이쪽에 관심도 없고 점집 가봐도 그냥 시큰둥하고 막 이랬었대요. 그래서 친구인 준현 씨가 와이프 따라서 점집을 갔다 왔다고 하면은 야, 돈 아깝게 그거 왜 가냐? 뭐 무슨 얘기 하디? 그냥 이 정도로 굳이 왜 가지? 라고 시큰둥하게 대하곤 했었는데 이번에 어떤 일을 겪고 나서 사주나 귀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가 제 유튜브까지 구독을 하시게 된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몇 개월 전 준현 씨의 와이프분의 절친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생겼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분이 가족이 있긴 하지만 왕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고 준현 씨의 와이프가 거의 그러니까 거의 가족처럼 엄청 가까이 지내고 있었던 터라 그 친구의 죽음이 와이프한테는 충격과 슬픔으로 엄청 크게 다가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와이프가 자주 가는 점집에서 그 친구를 잘 보내주는 굿 같은 걸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했고 당시에 너무나도 상실감이 컸던 와이프분은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라고 했었대요. 이 남편인 준현 씨는 그 와이프를 따라 그 점집을 몇 번 가기는 했었지만 원래 이분이 막 믿거나 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굿을 한다는 게 어쨌든 너무 생소한 분야라서 이게 뭐 한다고 진짜 막 돌아가신 분이 그걸 한다고 오나? 라는 생각은 좀 들긴 했지만 그걸 해서 와이프가 마음이 편해진다면은 됐다라는 생각에 굿을 하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굿하는 당일이 되었고 와이프 혼자 그곳에 보낼 수가 없어서 남편인 준현 씨도 함께 굿판에 따라가게 됐었대요.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도착해서 보니 그곳에는 음식이 굉장히 많이 차려져 있었고 또 여러 무당들이 되게 정신없이 막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살짝 긴장도 됐었다고 합니다. 내 와이프는 밥도 아예 먹지도 못하고 완전 슬픔에 잠겨가지고 힘들어 하다 보니까 준현 씨도 도착해서 살짝 배가 고프긴 했지만 힘들어하는 와이프 옆에서 혼자만 막 밥을 먹기에는 좀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굿이 시작돼 버렸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낯선 환경에 막 정신이 없는 와중에 준현 씨가 너무 배가 고프더래요. 네, 그래서 또 막 심지어 눈앞에는 막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지 막 음식 냄새는 올라오지 근데 와이프는 옆에서 막 굿하는 내내 울고 있지 막 무당분들은 막 정신없게 막 의식을 하고 있지 이러다 보니까 참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쉬는 시간에 이분이 거기에 있던 음식을 몰래 먹었다고 합니다. 상에 있는 네, 상에 올라가 있는 음식을 그게 약과
약과 같은 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남들이 볼세라 얼른 손에 해갖고 홉지겁 입에 넣었는데 그게 너무 사실 딱딱하고 그렇게 맛있진 않거든요. 근데도 그게 너무 맛있게 느껴지더래, 그 약과가. 그러면서 와이프나 그 무당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얼른 후다닥 입에 넣고 얼른 꾹꾹 삼켜서 먹었고, 한 2개씩 먹고, 그런데도 막 배가 고파가지고 옆에 보니까 옆에 사탕 같은 게 놓여 있어가지고 이따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얼른 주머니에 몇 개 챙겼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그 사탕마저도 굉장히 맛있게 보여가지고 그분이 양쪽 주머니에 가득 몰래 챙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과를 어쨌든 간에 뭐 간에 기별도 안 가겠지만 좀 먹고 나니까 그래도 미친 듯한 허기짐은 좀 가라앉았고 조금 힘들게 버티다 보니 굿이 끝났다고 합니다. 당시에 준현 씨도 그렇고 특히나 다인 씨는 이쪽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인 씨는 그런 준현 씨가 굿을 한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해가지고 굿이 끝나면은 다음날 만나서 어땠는지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굿이 끝난 다음날 원래는 4사람이 다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굿하는 동안 와이프가 너무 울면서 진이 다 빠지는 바람에 와이프는 나는 안 나가겠다, 집에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준현 씨와 다인 씨와 다인 씨 남편 이렇게 3사람만 만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인 씨가 굿이 어땠냐, 야 그거 진짜 어떻디, 뭐 어땠어? 라고 물어봤더니 준현 씨는 그냥 좀 신기했다, 좀 복잡해 보이더라, 막 좀 약간 복잡하게 근데 크게 제사를 지내는 느낌인 줄 알았다. 근데 좀 그랬던 게 배가 너무 고팠어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나 배고파 죽는 줄 알았잖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안 볼 때 그 앞에 있던 그 약과 넣어서 먹었는데 그게 얼찌나 맛있던지 그 옆에 있던 사탕까지도 그게 음식처럼 보이더라니까. 그래갖고 내가 애처럼 그걸 세상에 주머니에 넣었다니까? 얘기를 하다가 맞다, 어제 입었던 옷인데 여기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사탕을 그 카페 테이블에 꺼내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인 씨도 별 생각 없이 그 친구가 가져온 그 사탕을 이렇게 까먹으면서 2개 정도 까먹으면서 준현 씨 얘기를 듣고 진짜 그런 거였어? 그런 게 있구나 이러고 남편과 얘기를 듣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우연인지 다인 씨가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리게 됐고, 처음에는 그냥 가위 느낌으로 시작되었던 악몽이 점차 꿈에서 어떤 여자로 보이는 사람 같은 게 물속에서 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 그 잠수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이 점차 뚜렷해지면서 표정도 보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슬픈 얼굴을 하면서도 그걸 쳐다보고 있는 다인 씨를 갑자기 막 째려본다든지 그런 무섭고도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게 한두 번 꾸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꾸기 시작했고, 다인 씨는 이전에도 종종 꿈을 꾸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막 내용이 생생히 기억이 날 정도로 꿈을 꾸는 건 처음 겪는 일이라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근데도 그냥 내가 요즘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혹시 그때 준현이가 구술했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약간 좀 무서움을 좀 느꼈나? 별거 아닐 거야 라고 무시하려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잘 때가 되면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래. 잠을 자려고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면은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잠자는 게 스트레스로 느껴졌고, 무서운 꿈을 꾸지 않기 위해서 조명등도 켜고 자고, 심지어 안방에는 TV가 없고 컴퓨터가 있었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분이 컴퓨터에 아이들 만화를 틀어놓고 잠을 잤었대요. 왜냐면 만화는 밝잖아, 막 해맑은 게 나오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 다인 씨의 남편은 소음이 있거나 이런 불빛이 있으면 잠을 못 자는 분이래. 근데도 불구하고 불도 켜고 만화까지 틀어놓고 자는 걸 이해해 줄 정도로 당시에 다인 씨가 너무 무서워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악몽을 꾸는 게 전부가 아니라 집에서 샤워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런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집에서 물건이 갑자기 혼자 떨어지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샤워를 하고 있으면 옆에 물기가 하나도 없는 선반에 놓여 있었던 막 샴푸나 린스나 눈썹 칼 같은 게 갑자기 혼자 떨어진다든지. 근데 거기에 막 물기가 있으면 이해가 될 텐데 물기가 전혀 없었고 또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었대요. 근데 그 시점에 아니면은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은 책상 위에 있던 볼펜이 막 아슬아슬하게 있던 것도 아니고 끝에 있던 것도 아니고 저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툭 하고 소리가 나서 보면은 그 볼펜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난생 처음 겪는 일들을 자꾸만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인 씨도 계속해서 무시하려고 살려고 하는데도 이게 뭔가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준현 씨한테 자기가 겪고 있던 얘기를 꺼내놨는데 준현 씨가 깜짝 놀라면서 사실은 자기도 비슷한 악몽을 꾸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준현 씨도 계속해서 어떤 가위를 눌리는 느낌을 받았고 처음 악몽을 꾸고 일어난 날에 바로 자기가 굽판에서 몰래 음식을 먹던 그 모습이 순간적으로 떠올르더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음식 먹고 있다 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든 거지. 근데 이거를 몰래 먹었던 사실이 너무나도 쪽팔리고 민망해가지고 와이프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었던 거야. 이분이 이제 사연을 보낸 다인 씨가 이게 막 자세한 용어라던가 어떻게 보면 준현 씨네가 겪었던 거를 다시 전달받아서 저한테 전달해 주는 거다 보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사실 좀 약간 뒤죽박죽 되긴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준현 씨를 통해 들어보니까 좀 사연에선 좀 생략된 게 많아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들어보니 당시에 굿을 진행했던 무당분이 와이프의 친구분이 천도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지 못하고 계속 주변을 맴도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 무당이 아닌 그 무당이 또 따르는 다른 용한 무당한테까지 가서 이 망자가 진짜 안 가고 머무르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일이 생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은 준현 씨가 사실은 자기가 굽판에서 몰래 음식을 먹었고 거기에 놓여있던 음식을 몰래 싸가지고 왔다라고 했었고 밝혔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와이프분이 엄청나게 화를 냈고 무당분도 이 준현 씨를 엄청나게 혼을 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러면서 준현 씨가 근데 이게 사실은 저만 먹은 게 아니고요. 제 친구인 다인이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인이도 이상한 일을 겪고 있어요. 라고 모든 게 다 밝혀졌다고 합니다. 결국 다인 씨도 점집에 관심이 없는 분인데 이분도 결국은 소환이 돼가지고 그 점집에 가게 됐고 결국은 모두가 다시 굿을 해야 된다면서 준현 씨가 모든 돈을 다 내고 굿을 하게 됐었고 다인 씨는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그때 자기가 무슨 굿을 했는지 사실 용어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 굿을 한 이후로는 악몽을 꾸거나 하지 않게 되었대요. 근데 그때는 자기는 막 점집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거를 겪는 사람도 아닌데 어쨌든 그 준현이가 준 그놈의 사탕 때문에 자기가 이런 거를 겪었다는 생각에 어쨌든 시간도 버리고 감정도 소비했으니까 당시에는 준현 씨한테 엄청나게 화가 났었대. 막 심각할 정도로 막 너무 화가 났었고 막 다시는 안 보고 싶었는데 준현 씨가 사과도 계속해서 했고 다행히 그 사과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지금은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고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은 다인 씨가 그 일을 계기로 귀신과 사후 세계에 대한 존재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겪은 게 최근이라서 유민지님 유튜브를 안 지는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요즘 제 최애 유튜브 채널이에요. 최신 영상부터 그 아래 영상까지 요즘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제보도 받는다는 걸 알게 돼서 이렇게 제가 겪은 일을 보내보아요 라고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우리 이성을 가지면 보통 그렇게 손이 안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도 남의 거고 내 거가 아니면 그게 뭔가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은 상태이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 아무리 진짜 배가 고프더라도 아니면 굿하고 있는 중간에 진짜 나가가지고
뭐 먹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와이프가 너무 걱정되면은 뭐 옆에 사람한테라도 혹시 죄송한데 뭐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다라고 한다던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드실 음식을 차려놨다던가 누가 먹을 음식을 차려놨는데 그걸 먹지만 한 것도 아니고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이고, 거기다가 죽은 사람 보내는 천도제 의식에 쓰는 음식이다 보니까 이게 건드리는 거 쉽진 않거든요. 거기에 있던 약과를 갑자기 먹는다는 게, 예, 이거는 살짝 감긴 겁니다. 예. 이 준현 씨가 나는 막 무당 그런 거 안 믿어, 뭐 점집 안 믿어 라고 해도 이거는 순간적으로 감기다 보니까 자기가 비이성적인 짓을 사실은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일반적인 사고만 생각해도 그렇게 행동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행동할 바에는 차라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한테 제가 너무 배고파서 그러는데 뭐 혹시 먹을 거라도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차라리 낫겠지. 거기에 음식에 손을 댈 바에는.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보고 이거를 아마 다른 무당 분들이 이 사연을 접했을 때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거 굿 또 시키려고 한 거야. 일부러 빙의됐다고 한 거야. 그냥 너네 다 과몰입한 거야. 그냥 과몰입한 거고 굿을 또 시키려고 한 거야 라고 분명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제가 이 사연을 읽었을 때 이거는 과몰입이 아니다라고 봤던 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일단 거기에 손을 안 댔을 거고, 두 번째는 막 진짜 너무 내가 배고팠고 눈이 막 돌아가지고 지금 거의 쥐고기도 먹을 수 있어. 내가 배가 고파 미쳤어 할 때는 막 손을 댈 수도 있겠지. 그 참을성이 없는 분이라면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일단은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아무리 과몰입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이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 2명이 같이 과몰입이 될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돈 아깝게 굿 왜 하지? 준현이 제 바본가? 그런다고 가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근데 그걸 연속적으로 뭔가 가위에 눌린다든지 뭔가 이상한 증세를 겪는 게 그 두 사람이 같이 겪는 경우는 좀 없어요. 왜냐하면 가끔은 점을 처음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게 내가 점 볼 때까지는 이게 크게 안 무서웠어, 점집이. 근데 이상하게 그 점 보러 갔다 온 날 그날 가위에 눌리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연속이 아니라 그냥 일회성으로 혹은 하루 이틀, 그거는 과몰입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에는 나는 안 무서운데 막 센 척해도 내 무의식에는 뭔가 무서웠던 거야. 약간 그 방울소리나 이런 게. 그리고 굿을 해도 그 굿에서 났던 그 징소리라든지 그런 게 잔상으로 남아서 내 무의식에는 그게 무서웠다는 기억이 남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약간은 그런 이명이 들린다든지 징소리가 들린다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통은 한두 번으로 끝나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진 않습니다. 이거는 과몰입보다는 이분들이 실제로 뭔가 붙었을 확률이 높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남편분이 순간 감겼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항상 제 경험을 중시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무당 입장에서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그 집이 좀 돌려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집이 빙의굿을 했거든요. 근데 빙의굿인데 좀 복잡하게 섞인 굿이었어. 그러니까 빙의는 빙의인데 약간 사자 빙의굿이었어요. 그냥 막 잡기가 붙어가지고 막 나 가위에 눌려요, 막 나 해서 때려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나 죽고 싶어요. 나 그리고 죽음을 시도할 거예요. 이런 사자 빙의였었는데, 이 집이 왜 좀 복잡하다고 했냐면은 이게 그냥 이 사람한테, 당사자한테 들어온 사자 빙의가 아니라 이 부모 때에서부터 들어와서 이 집을 괴롭혔던 좀 복잡한 굿이었어. 그래서 이 부모 역시도 그런 증상과, 그리고 이게 사자빙이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신이 왔다 해갖고 막 젊었을 때 막 신 누름굿도 많이 하고 빙의굿도 하고 막 누름굿 빙의굿 누름굿 빙의굿 테마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다가 좀 괜찮아졌는데, 그 집의 아들이 그거를 시달리기 시작했던 그런 복잡한 굿이었거든. 근데 이전에는 그래도 구슬에서 많이 눌려놔서 괜찮았는데, 이제 아들이 약간은 그런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그런 게 들어왔던 거야. 그래서 제가 사자빙의굿이라고 했는데 좀 복잡한 굿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이전에도 사자빙의굿은 많이 했었으니까 똑같이 진행을 하고
굉장히 힘든 굿이었지만 그래도 잘 했어 하고 잘 돼가지고 하호호 웃으면서 마무리하고 밤늦게 끝났어요. 끝나고 손님을 먼저 보내고 우리는 이제 마무리를 한다고 남아 있었는데 남아 있어서 마무리를 전부 다 하고 짐까지 다 싸가지고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린 거야, 그 손님한테. 그래갖고 받았더니 그 손님이 집에 가고 있는데 눈앞에 저승사자가 보인다는 거야. 근데 그 저승사자 근데 너 듣고 너무 깜짝 놀랐고 저승사자 어떻게 보이는데요? 했더니 입술이 남잔데 입술이 까만색에 가까운 보라색의 립스틱을 바른 남자가 자기 눈앞에 구름처럼 동동동 해서 웃으면서 앞에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건 누가 봐도 저승사자거든.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진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할 말을 잃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인다는 거죠? 들었음에도 내가 너무 당해가지고 어떻게 보인다는 거죠? 했더니 눈을 감으면 안 보인대. 눈을 뜨면 보인대. 눈을 뜨면은 내가 옆으로 돌리면은 옆으로 그게 둥둥둥 떠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있고 근데 눈이나 이런 거 다 안 보이고 입술이 그냥 완전 짙은 보라색에 그냥 짙은 보라색의 립스틱을 가느다란 입술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쯤 가셨어요? 했더니 집 근처에 다 왔대. 눈앞에 보인다는데 내가 어떻게 와 이거 굿이 잘못됐나? 이거 굿이 잘못된 거가 어떡하지?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일단은 집에 가는 걸 멈춰라. 잠깐만 거기 계셔라고 너무 당황해하고 전화를 끊었어. 끊고 나서 옆에 테마 이모가 계셨거든. 그래서 이모도 이제 내가 표정이 막 전화 들으면서 내가 사색이 되니까 이모도 이거 뭔 일 생겼다 해갖고 내 옆에 와갖고 전화는 잘 안 들리지만 내 얘기를 듣고 유추가 되잖아. 그 이모가 왜? 이래갖고 내가 이모 큰일 났어요. 그런 남자가 보인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내가 너무 당황한 거야. 근데 이모도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대. 그 40년, 50년 경력이신 분도.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구슬하다 보니까 징소리 때문에 이명이 들려요 혹은 뭐 가위에 누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회성으로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제가 그분 전화를 듣는데 진짜 소름이 쫙 돋으면서 그분이 입술이 보라 색깔 입술을 한 남자가 지금 제 눈앞에 구름처럼 떠 있다고요 하는데 소름이 쫙 돋는데 이거는 찐인 거야, 찐. 그래서 이모가 큰일 났다. 이거 저승사자가 따라갔다. 우리는 분명 구슬했는데 일단은 다시 불러서 구슬 다시 해야겠다. 그 밤에 거의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불러서 구슬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 사람 있는 데를 가자. 일단 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급하게 어쨌든 다 정리하는 분위기였으니까 자리를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했던 장소가 어쨌든 방이거든요, 방. 거기에 막 아까 그분들이 놓고 갔던 커피라든지 막 까먹었던 과자라든지 앉았던 방석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보통은 뭔가 좋은 구슬을 했을 때는 그 굿상에 올렸던 과일이라든지 쌀을 다 싸주거든요. 가져가라. 이거 되게 좋게 올렸던 거니까 가져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나쁜 굿이라든지 험한 천도제의 경우에는 못 가져가게 해요. 근데 갑자기 주변을 둘러봤더니 그분들이 거기에 있어야 될 쌀과 그 대추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모랑 나랑 근데 여기에 쌀이랑 대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 갔지가 된 거야.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굿당에 도와주는 이모 삼촌이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그분들을 챙겨서 보냈던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감기였던 거야. 원래 이 굿당에서 일하시는 이모나 삼촌들은 그런 오지랖 있는 행동을 안 합니다. 보통은. 그렇죠. 예, 보통은 밖에 나와 있는 상에 올려져 있는 것들을 싸주거나 하는 행동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자 귀가 얼마나 셌는지
순간 그분들이 감겼는지 그걸 싸줬던 거야. 원래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해되죠? 그래갖고 다시 전화를 했어. 혹시 그 땅에서 가져간 게 있으세요?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뭐 훔쳐간 게 있냐라고 얘기를 들었던 거야. 아니요, 저희가 뭘 가져가요? 저희 가져간 거 없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쌀이라든지 혹시 뭐 대추라든지 이런 걸 가져간 게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아, 네, 그 앞에 있던 그 삼촌이 아까 봉지 같은 거 주시길래 이 뭐지? 봤더니 안에 쌀도 있고요, 쌀 조금 있고요, 대추도 좀 있는데요 했던 거야. 와. 그 당장 지금 버리세요. 지금 갖다 버리세요. 그냥 어디든 갖다 버리세요. 그거 가는 길에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리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갖다 버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는 길에 뭘 해라 라고 비방을 알려준 거야. 그리고 나서 괜찮아졌잖아. 와. 그 물건에 세상에 붙어서 간 거야. 와. 근데 저도 이게 제가 경험이 없었더라면은 이론적으로는 그럴 순 있지. 이론적으로는 얘네가 너무 나가기 싫다 보니까 물건에 갈 수는 있지만 물건에 갈 수가 있나? 난 이랬을 거야 아마. 내가 진짜 경험을 안 했다면. 물론 무당인지라 세상에는 다 이쪽은 특히나 더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절대 될 수는 없어요. 뭐든 다 일단은 열린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도 저는 워낙 경험이나 누군가가 경험을 실제로 했던 얘기를 듣거나 하진 않는 이상 잘 안 믿는 편이다 보니까 이쪽 세계에 있음에도. 근데 이거를 제가 직접 봤잖아. 와, 이게 얼마나 셌으면. 근데 보통은 일반 잡기들은 못 붙어가요. 그런데 일반 잡기들은 거의 이런 느낌이야.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다 잘렸는데 정말 조금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네, 이거는 내가 뭐에 비유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난도질을 다 해놨어. 그래서 내 몸이 다 잘렸는데 제 끄트머리 조금 살아가지고, 우리 왜 영화에서 보면은 그게 막 살아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게 살아나잖아. 이 개념이에요, 이거는 마치. 그래서 일반 그냥 잡기나 일반 그냥 빙의, 근데 빙의도 좀 심한 빙의, 어쨌든 빙의 구슬해야 되니까 이 빙의로는 그 정도로는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제가 사자 빙의라고 표현했잖아. 그리고 이 집이 어쨌든 간에 한 대를 이어져서 오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그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일반 빙의와 달리 이 사자 빙의는, 사자 빙의라면은 그냥 단순히 회사 그만둬, 뭐 나 죽고 싶어, 이게 아니라 나 진짜 시도할 거야, 나 진짜 죽을 거야, 그리고 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대를 이어서라도 나는 계속해서 갈 거야. 이런 악귀에 가까운 사자 빙의들은 와, 이렇게 정말 거머리처럼 끝만 남아도 얘네는 살아남아 가는구나, 그 음식에 붙어서. 근데 생각해보면 이 사연자분도 사실은 사자 빙의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가셨고 그 집에 또 다른 스토리가, 그리고 아까도 했잖아, 가족들이 다 연을 끊었다고 적혀 있었거든. 이 사연에서 유추해 봤을 때는 가족들이 다 연을 끊고 그 절친인 분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니까 이게 빙의이지만 사자 빙의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가 이 육신이 죽더라도 나는 살아갔고 나는 누구한테도 붙을 거야, 이거거든. 그래서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식겁을 하고 그 뒤로는 물론 모든 빙의에 저는 항상 초긴장 상태예요. 제가 빙의고 탈 때면은 아마 우리 이 PD는 가끔 이거 우리 막 촬영하거나 할 때가 있어서 와서 봐서 알겠지만 거의 초 예민 상태거든요. 근데 사자 빙의는 거의 전날에 저도 같이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왜냐하면 체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 사자 빙의는 제가 더 신중하게 보는 계기가 됐죠, 그때 사건이. 근데 그 이후로도 또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이렇게 사자 빙의가 무섭다는 걸 겪어온 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제자들도 보통은 빙의가 너무 센 게 우리가 빼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다칠 수도 있고 제 몸에 흉을 지게 한다든지. 최근에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제가 최근에 좀 빙의 구슬 했었는데 허벅지에 진짜 무릎부터 요 허벅지 끝까지요, 누가 왜 칼
그 칼날 말고 칼 뒤로 있잖아. 쓱 긁은처럼 일자로 줄이 쫙 가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통증을 느낀 적도 없고, 물론 뭐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지. 근데 그거 치고는 거의 한 뼘 반 될 정도로, 진짜 한 뼘 조금 더 넘을 정도로 진짜 무릎 바로 위에서부터 이 허벅지까지 일자로 쫙 돼 있어갖고 놀랬었어요. 그래갖고 한복 갈아입다가 왜 이러지? 내가 이랬었거든. 그랬더니 그 정도면은 알았을 텐데 그걸 모른다고? 옆에서 한복 갈아입다가 누가 그랬었는데 나도 놀랬어. 근데 그 시기가 제가 좀 빙의굿을 많이 할 때였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치고 갈 때가 있어요. 물론 신이 지켜주시긴 하지만 지켜줘도 감히 나를 이 하고 얘네 딴에는 거의 폭탄을 던지는 건데 그게 저한테는 스크래치로 남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테마 하시는, 그러니까 전문 테마만 하는, 우리는 다양한 걸 하지만 테마만 하시는 분들, 그래서 몸에 흉이 많다는 얘기는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예, 몸에 알 수 없는 흉이 되게 많대요. 그때 되게 시겁했지만 되게 이런 빡센 경험이 저를 조금은 성장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요분 사연도 이게 다시 굿을 해야 될 정도면은 조금은 사자 빙의에 따른 죽음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천도제로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약간 감겼을 때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그 몰래 체크 먹는 거는 좀 웃기잖아요. 아까 30대 후반 정도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몰래 아까 먹어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먹는 게 사실은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싶은데, 그래, 맞아요. 뭔가 좀 이상해. 근데 아드님 같은 경우는 너무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가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이거 뭐지? 그냥 원래 주는 건가 보다 이러고 갈 확률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굿이라는 거는 우리만 다 괜찮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님도 괜찮아야 되고 이 굿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초긴장 상태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도 빙의굿 할 때는 손님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당신은 괜찮을지언정 당신 남편이 난리 날 수가 있고 갑자기 야 이거 하지 마, 갑자기 하라 해놓고서는 아니야 나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 하지 마 라든지, 이 귀신이 나갈 때가 되면은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고, 제가 전에도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했었을 거야. 이게 발악하다 보면은요, 너무 이성적인 사람은요 오히려 제가 경고를 하거든요. 이게 발악할 수 있다, 뭐 위험해질 수 있다, 주변에서 막 난리칠 수도 있다, 잘 견뎌라 하는데, 제가 봤던 또 다른 이색적인 경험은 오히려 이성적으로 만들어요. 나 문제 없는데? 나 문제 없어. 되게 침착해지고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야. 굿을 잡고 나서 굿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 빙의 안 빼도 될 것 같은데? 모든 감정 기복과 죽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야. 안 해도 되겠는데? 저 굿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도 와요. 그래서 제가 빙의 굿은 되게 신중하게 봐야 되고, 그 날을 잡고 나서도 조금은 긴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성적으로 변한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나 괜찮다고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놔줘요. 나 진짜 안 해요. 막 이러면은 그거는 제가 아무리 무당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막 너무 막 거의 거품 물면서 안 한다고 해.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이게 내가 이 사람이 진짜 빙의가 너무 심해. 그래서 내가, 근데 이 사람이 막 뭐 구탈 정도까지는 아니고 부적이라도 써갖고 혹은 뭐라도 해가지고 좀 떨어뜨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도 상담할 땐 자기가 진짜 이상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아는데 꼭 빙의는 신기하게 취소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밤에 찾아와. 예, 점사 다 끝나고 했는데 밤에 막 문득 찾아와요. 자기 안 할 거라고. 환불해달라고. 그러면 전 해줘요. 왜냐면 이것도 이 사람 복인 거야. 조상에서 못 지켜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또 얘기 들으면은 뭐 그냥 그때는 혹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했다가, 왜 우리 뭐 마치 뭐 저기 전기장판 뭐 사듯이, 옥장판 사듯이 순간적으로 혹해갖고 옥장판 샀다가 뭐 환불하는 개념 아닌가 하는데, 그거랑 달라요. 이거는 이 사람은 이상한 시도를 자꾸 하고 있었고, 이게 그냥 단순히 당신 뭐 집 팔리게 해줄게, 혹은 뭐 당신 뭐 시험 합격하게 승진되게 해줄게, 이거면은 뭐 사람이 그럴 수는 있지. 욕심의 영역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빙의나 이런 거는 약간은 어떠한 시도를 할 수도 있고,
약간은 좀 사회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위험한 거거든. 그냥 내가 승진 더 되고 싶어, 뭐 집 더 팔고 싶어, 남자친구 생기고 싶어, 이 개념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는 특히나 이렇게 막 남자친구 생기고 싶어요라든지 아니면 뭐 재회하고 싶어요. 일단 재회 얘기는 저는 사실은 아예 안 보기도 하고, 그래서 재회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약간 빙의라든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전 특히나 더 많이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왜냐면 목숨과도 연결돼 있는 문제라서.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 근데 너무 심하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이 집에서 도와줄 힘이 없나 보다, 여기 조상에서 도와줄 힘도 없고 이 사람 운이,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운인가 보다. 왜냐면 내가 뭐 신을 모시긴 하지, 내가 신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냥 놔줘요. 진짜 안 좋았는데 아쉬웠던 사람들이 몇 명 있긴 해. 그때 꼭 내가 막 무조건 굿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은 열심히 사세요라던가, 진짜 너무 힘드시면은 꼭 도움을 주변에다 요청을 하세요라고 얘기했던, 왜 기억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잘 지내려나 생각은 들지만 이게 너무 거기에 내가 꽂혀 있으면은 나도 우울해져. 근데 문제는 나는 어쨌든 사람들을 상담을 해줘야 되고 운을 봐줘야 되고 나도 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은 제가 신은 아니잖아요. 내가 신이면은 하느님처럼 모든 거를 다 포용해주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은 인간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생각은 난다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매몰 안 되려고 노력은 하죠. 너무 좀 이성적으로 얘기했나? 일단 모기가 지금 굉장히 많고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이게 우리가 난로를 떼놨더니 추워가지고 모기가 지금 촬영하는 내내 한 50마리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모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 우리 상은 씨가 전에 또 집에서 어른들이 상은 씨 부모님이 겪었던, 상은 씨 부모님이자 우리 태윤 PD의 부모님이 겪으셨던 또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실제로 이제 겪으셨던 일인데, 어머니가 친구분께서 동남아에서 가져오신 그 나무로 된 항아리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나무 조각처럼 돼가지고 코끼리 그림 그려져 있고 인도네시아 그림 같은 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가져오신 거예요. 어머니 친구가? 어머니 친구분이 그걸 갖고 계시던 걸 어머니가 받아오신 거죠. 작은 항아리랑 큰 항아리 이렇게 두 개 세트가 있어서 그걸 가져오셨는데, 그래서 거실에 이렇게 너무 이뻐가지고 되게 거실에 딱 놔두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잠을 자는데 아버지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주무시다가 갑자기 딱 일어나시더니 이러면서 숨을 못 쉬겠다고 너무 소리를 꽤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하는데, 처음에 한 10초 정도 이렇게 아프다가 괜찮아졌대요. 그러고 나서 한 2, 3일 또 괜찮다가 2, 3일 뒤에 갑자기 자다 또 얼굴 시뻘개져갖고 엄마 또 깜짝 놀래가지고, 처음엔 10초였다가 그 다음에 20초, 그 다음 30초, 이렇게 한 열흘 정도 뒤에는 너무 아프니까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응급실에 가셨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병원을 가니까 또 아무렇지 않고 검사에도 아무 일도 없고, 어쨌든 병원 가서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냥 또 일상을 보내시다가 또 한 2, 3일 뒤에 또 아픈 거예요. 119 한번 또 가셨어요. 응급실 실려 가신 거죠. 진짜 아버지 표현으로는 이러다 죽겠다 싶으시더라고요. 네. 엄마는 또 막 울고불고 난리 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아빠는 자다가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신 거예요. 이게 잠자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 또 자다가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지? 그냥 큰 병원에 가셨어요. 큰 병원 가서 종합검진을 다 받으신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잠을 잘 못 주무시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아버지가 이제 교대 근무로 하루 밤새고 와서 다시 하루 쭉 주무시고 그런 스케줄이셨거든요. 잠이 얼마나 보약 같으시겠어요. 아버지는 또 경찰이시잖아요. 그쵸? 지금 퇴직하셨는데 그때는 그러셔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어머니가 친구분이 갑자기 했던 말이 팍 스치더래요. 이거 원래 해외나 이런 데서 항아리 같은 거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된다, 갖다 버려야 된다라고 해서 버리려고 하는데, 저희 막내 이모가 있거든요. 근데 막내 이모가 가져간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이쁘니까 버리긴 좀 뭐하고, 그래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근데 주실 때 또 무서우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소금 뿌리고 고춧가루 뿌리고 막 이렇게 해서 주셨대요. 그 다음날부터 거짓말처럼 아예 안 아프신 거예요. 저는 또 궁금하니까 그럼 엄마 이모가 가져갔는데 이모는 괜찮대? 하고 물어보니까 또 이모는 괜찮대요. 그리고 그때 신기한 게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잤는데
아빠만 아프고 엄마는 또 괜찮고 이게 뭐 남자랑 관련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 달 동안 정말 죽다 살아나셨다고. 아, 아버지가 그럼 그때는 집에 이제 태훈 PD와 성은 씨가 없었던. 제가 둘 다 없어가지고. 남자는 아버지. 네, 맞아요. 오. 네. 아빠가 그렇게 아팠는데 내가 없어가지고 아예 몰랐었거든요. 그 외국에서 특히 나무로 된 거는 잘 가져와야 되죠. 나무로 된 건 사실 잘 안 가져옵니다. 네, 특히 나무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플라스틱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나무로 만든 거는 그래서 왜 우리 나무로 가져온 거는 옛날 어른들이 밑에다가 임금왕자를 빨간 색깔로 특히나 빨간색 그러니까 나무로 된 거는 아니면 나무 목자를 쓴다든지 그렇게 써가지고 빨간 글자로 새겨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른들이 맨날 밑에다 붙여놓잖아요. 예, 나무 소재로 된 거는.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아마 아버지랑 뭔가 좀 안 맞았던 게 아닐까. 근데 지금 딱 그 얘기 하시는 순간 제가 어떤 분이 댓글에 우리 왜 그림 속 여자 귀신하고 집에 함부로 그림 달면 안 되는 이유 그거를 썼는데 딱 2시간 전에 이분이 저희 엄마도 신혼 때 동자 그림을 선물 받고 이사 가기 전까지 꿈에 동자가 엄청 자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동자들이 찰박찰박 뛰어오는 소리, 침대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고 주변을 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집에서 이사 갈 때 그림을 뒤돌려 놓고 가라고 해서 그렇게 두고 나왔는데 20년이 되도록 그런 꿈을 그 뒤로는 한 번도 꾼 적이 없대요.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관련 꿈을 꾼 적이 없는데 엄마만 그 당시에 매일같이 시달렸더라고요. 라고 딱 2시간 전에 이 댓글을 적어주신 게 알람이 하필 이 타이밍에. 오. 그러니까 동자 그림을 받고 이사 갈 땐 그걸 돌린 다음에 거기에 두고 온 거지.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어머니 아버지가 귀신의 존재를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아, 원래는 안 믿으셨어요? 원래는 할머니께서 기독교셔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는 좀 그런 거에 큰 관심이 없으셨어요. 무교신데 뭐 에이 귀신이 어딨어 막 이런 생각이셨는데 병원을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고 응급실에서도 다 아무 문제 없고 그러니까 너무 아픈데 문제 없다니까 약을 줬었대요. 요만한 약을 줘가지고 너무 그러면 혀 밑에 두고 자라고 했었는데 먹을 일이 없었죠. 항아리가 사라진 이후부터. 아, 그렇네. 저희가 지금 모기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 아까 들었던 얼핏 지나간 얘기는 얘기 2가지 있다고. 아, 맞아요. 살짝 결이 비슷해가지고 그러면 좀 편하게 얘기하면 선생님께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사건 이후로 아버지까지 딱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믿기 아, 시작하죠. 진짜 뭔가가 있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개업식에 가신 거예요. 개업식에 가셔서 막걸리를 기분 좋게 좀 몇 잔 드셨대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이거는 엄마 말로는 이거는 술 숙취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다.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픈데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지는데 토도 엄청 하고 샤워하다가도 그냥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너무 아파서 병원 가야 되겠다고 뛰쳐나올 정도로. 아, 샤워하다가 보통 여자분들이면 뭐라도 가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아파서 그런 거 신경 쓸 수 없이 그냥 막 나와가지고 병원 가야겠다고 그 정도로 아프셨는데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밤에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병원을 갈 수 있잖아요 보통. 근데 밤에는 병원을 못 가니까 119 응급실 간 거죠. 어머니도 응급실 한 2번, 3번 가시고 어머니는 심지어 MRI까지 찍어보셨대요. 머리가 아픈 거니까. 네. 근데 병원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아무 문제 없다. 왜 그러냐 대체. 어머니는 미치겠는 거죠. 또 근데 여기서 그 구세주 어머니 지인분의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지인분의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거래요. 그분이 뭐 그런 쪽으로 좀 아셨나 봐요. 그거 뭐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거 뭐 주당이 걸린 거다라고 하면서 밥을 삶아서 거기다가 이제 동전 넣고 고춧가루 넣고 침을 뱉어서 이렇게 현관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얼굴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5번인가 몇 번 한 다음에 칼을 이렇게 현관문 밖에다가 이렇게 던져서 근데 칼끝이 무조건 바깥에 나가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할머니께서 기독교시라서 할머니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자기는 기독교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아, 친할머니가 같이 살았거든요 저희가. 아, 지금은. 시어머니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시어머니가 하면 안 된다. 맞아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서운했다고. 왜냐면 모시고 살고 있고 친하고 막 같이 몇십 년을 살았는데 며느리가 아파 죽겠는데 홀딱 벗고 나올 정도로 막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운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분이 오셔서 해주셨대요. 근데 엄마 말씀으로는 5번을 했는데 5번 다 계속 칼이 안쪽으로 향했구나. 안쪽을 향했다 하더라고요. 그 뭐라더라? 그분 어머니, 그 친구분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로는 칼이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이거
속밥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걸 하는 이유가 그 귀신한테 뭐 이거 먹고 이제 가라 이런 먹고 떨어져라. 네, 뭐 그런 의미인데 계속 5번까지 이렇게 했는데 6번째 다행히 딱 그렇게 하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싸고 나가서 버려야 된다라고 해서 친구분이 싸고 나가서 버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그날부터 머리가 안 아프셨대요. 뭐 신기하다. 어머니 아버지가 한 번씩 다 아프시고 네. 나서부터 이제 믿기 시작하셨어요. 보통은 우리가 뭐 이런 장례식장이라든지 결혼식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쨌든 잔치니까 거기 조상들이 다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당을 맞을 수는 있는데 이런 개업에서는 사실은 맞는 건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업을 좀 크게 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개업할 때 약간은 글쎄 이건 또 얘기를 잘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개업식을 안 가겠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이 어머니가 특히나 이쪽으로 근데 어머니 제 유튜브 본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이제 어머니가 선생님 팬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살짝은 그때의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보호막이라는 게 있고 그 보호막이라 하면 우리가 아래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조상이 지켜주는 그런 보호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약해졌을 때 또 그 개업식에서도 조금은 더 크게 뭔가 했나 보죠. 약간은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겹치면서 좀 맞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딱 하신 거는 그거는 우리가 굿할 때도 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뒷전 푸는 거라고 해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잡기들 그냥 약간 이거거든요. 터타타타타 이거라서 그 과정을 하신 거라서 그게 조금은 그냥 그런 개업이나 이런 데서 살짝 그냥 길거리에서 붙을 수 있는 그런 게 붙는 정도면은 그렇게 하면 떨어지죠. 근데 만약에 좀 더 센 거라든지 아니야 나는 막 몸에 들어갈 거야 이런 애가 하면은 그렇게 해도 절대 안 떨어집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래도 보통은 근데 개업에서 그렇게 주당 맞을 정도면은 겪었을 때는 그렇게 머리 아프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엄청나게 센 귀신은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좀 불편할 수는 있죠.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비방으로 해서면 나가죠. 또 얘기가 하나 더 있긴 한데 뭔데? 요거는 그 약간 이게 결말을 제가 몰라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네. 이렇게 방송에 나갈진 잘 모르겠네요. 어머니 그 다른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사연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다른 엄마? 아니요. 엄마의 아까 말한 그 친구 말고 다른 동생분의 사위가 겪은 일인데 네. 총출동이네요 오늘. 이분이 이제 해외 출장을 많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식을 주려고 장난감을 뭐 하나 사오셨대요. 그것도 근데 나무로 된 건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좀 오래돼서. 근데 장난감을 사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있는데 자다가 갑자기 잠꼬대로 고양이 흉내를 내면서 포즈를 고양이 포즈 주면서 뿌냐옹 막 이래야 돼요. 대박이다. 누가 그 사위라는 분이? 네. 근데 그 사위니까 딸분이시잖아요. 엄마 친구분의 딸분도 멘탈이 보통이 아니신 게 보통은 무서워서 덜덜 떨어야 되는데 재밌다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었대요. 네. 근데 어쨌든 그게 막 너무 반복되니까 그 이제 어머니 친구분께서는 걱정돼가지고 그 뭐 어떻게 하다가 이게 얘기가 정확하진 않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아는 무당분인가 아니면 뭐 건너 무당분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 어머니 친구분이 하시는 일이 이제 청소하시는 건데 교회 가서 청소하고 이렇게 기독교는 아니신데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 무당분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책을 좀 몇 장 몇 절을 찢어가지고 사위 침대맡에 놔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부터 거짓말처럼 또 괜찮아졌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엄마한테 언니 큰일 났다. 우리 사위 또 도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무당분이 왜 성경책을 찢어서 놓으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괜찮아져야 되는데 왜 또 도졌을까?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그 후로는 자기도 바빠서 물어보진 못했다고. 그럼 저는 들은 얘기로 일단은 추측을 해보자면은 이게 무당들마다 비방이 다 달라요. 비방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 집안마다 또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 집은 기독교만 믿었던 집이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기독교만 통해. 근데 그게 단순히 우리 조상이라고 해서 막 그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만 기독교면 이게 아니라 물론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지는 않지만 한국에 들어온 게 근데 우리 집은 그게 너무 심해.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기독교든 불교든 뭐 천주교든 혹은 무교든 간에 이게 종류일 뿐이지 어쨌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에 닿고 싶어 하는 건 똑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내가 가까워지고 싶고 그런 존재와 내가 뭔가 이런 거를 영적인 걸 느끼고 싶다 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모르겠어. 이게 함부로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엄마도 어쨌든 제가 말했지 베라라고 이름이 예, 성당을 정말 열심히 다녔던 분으로서 그냥 우리 인간과 싸우거나 내가 인간사 살면은 그냥 땅에 발붙이고 사는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데 뭐하러 성당에 가. 그건 역시도 내가 영적인 존재에 의지하겠다는 거라서 그게 종교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를 왜 교회 가, 왜 뭐 성당 가, 왜 무당집 가 할 뿐이지 사실은 이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은 어떤 집에 왜 내가 이 말을 해줘야겠냐고 떠올랐냐면 옛날에 제가 한 번은 이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어떤 빙의 되신 분이 진짜 심했었는데 빙의가 약간 교회 귀신이 빙의가 돼가지고 약간 그걸 산스크 무슨 있잖아 왜 산스크리트. 예. 그런 언어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을 실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빙의가 됐는데 제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런 산스크리트어인가 뭔가 그거를 하면서 옛날 막 라틴어 같은 걸 하기 시작하는데 예. 나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집이 정말 그런 게 심한 집이었어. 거의 막 신부님 나오고 이런 집이다 보니까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조상 귀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조상 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그런 쪽으로 내려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주고 싶어도 일단 대화가 안 됩니다. 모든 언어를 다 그렇게 얘기해요. 빙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나는 그걸 실제로 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엑소시스트 너무 오바된 거 아니야?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가능하더라고. 네. 그 검은 사제들 같이 그래서 그분은 이거는 점집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진짜로 검은 사제들처럼 그 검은 수녀들처럼 테마사라고 하나요? 아니요 구마의식을 해야 돼 그 사람은. 네, 그분은 진짜 구마의식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데로 보냈거든요. 그때 내가 좀 충격을 먹었었거든. 이게 모든 어쨌든 종류만 다를 뿐이지 어쨌든 결국은 천신, 하늘의 신으로 통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의 오만함을 깨는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예, 이게 일단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조상도 다 그쪽으로 들어와 있고 귀신도 그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조상에서도 일단 말이 안 통해.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이 구마의식이 또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상에서는 이렇게 조상을 옛날 방법대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인간들이 우리는 천주교니까 우린 천주교도 잘 맞음, 우리는 신부님이 풀어줬으면 좋겠음, 혹은 우리는 교회 목사님 풀어줬으면 좋겠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조상에서는. 이런 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종교는 종류일 뿐이고 선호도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너무 강한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그게 통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무당이 쓰는 비방이 다르기도 하고 또 집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해주기도 하는데 아마 그 집은 그게 더 잘 맞아서 해준 건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비방을 했는데 그럼 왜 또 생겼죠? 당연히 그거는 비방으로 안 빠지는 귀신이니까 그렇겠지. 이게 모든 빙의가 다 그냥 아까 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 뒷점 풀듯이 밥 해가지고 칼 던져갖고 되면은 다 그렇게 했겠죠. 그게 되는 귀신이 있고 이렇게 그냥 따라 붙어가지고 그냥 많은 귀신이 있고요. 계속해서 자리를 잡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라면은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머니는 진짜 다행히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왔다가 거기에 놀래갖고 후다닥 그냥 도망간 케이스고, 예. 그 방법을 썼는데 또 도졌어 할 정도면은 그거는 절대 그냥 안 나가는 귀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 이 얘기 여기서 꺼내지 몰랐네. 사실은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구슬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거는 아마 굿하고 나서 내가 어디까지 풀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진짜 겉으로 봤을 때 되게 멀쩡하고 보통은 빙의가 심하면은 외적으로 좀 티가 나요. 뭔가 캥하다든지 막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진이 빠져 있다든지 이런 게 티가 나는데 그분은 너무 쌩쌩한 거야. 그래서 점을 보러 들어가셨을 때 인간의 눈으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조금 깐깐하시겠네 이 생각을 하고 앉으세요 하고 방울부채를 펴서 점을 보는데 어떤
갓을 쓴 사람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갓을 쓰고 있는 어떤 조상인가? 라고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그 보이는 거를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갑자기 나에게 메롱하듯이 혀를 내미는데 혀가 네모나고 긴 모양으로 쭉 하고 땅바닥까지 그게 닿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소름이 쫙 돋으면서 순간 부채를 내가 이렇게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 다시 쳐다봐가지고 뭐예요? 왜 이런 게 보여요? 했더니 그분이 왜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걸 그대로 설명해 줬어. 이거는 일반 사람한테 보여서는 안 될 거다. 당신 이거 심각한 거다 했더니 그분이 실제로 직장도 다니고 멀쩡하거든요. 근데 우리 전선 있잖아요. 이거를 목에다가 감아보는 거야. 며칠 전에도. 이거 감으면 죽나? 감으면 무슨 느낌일까?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점을 보러 왔던 거야. 자기 나 좀 이상하다. 전선 감는 거는 안 감거든요. 근데 그걸 이미 여러 번 했던 거야. 그리고 실제로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자기는 되게 이성적이라서 나 이거 감아도 나 안 죽을 건 알아. 나 안 죽을 건데 근데 감아보고 싶어. 그래서 수차례나 계속해서 그걸 시도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분은 그런 귀신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가족점을 보러 오셨거든요. 누구도 보고 근데 하나도 안 보셨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야. 네. 그리고 나도 놀랬던 게 진짜 멀쩡하시거든요. 겉모습은. 그리고 주변 사람도 자기가 이러는 걸 몰라. 근데 화경으로 딱 보자마자 얘기했잖아요. 갓 쓴 사람이 너무 멀쩡하게 조상신의 모습으로 보여요. 갓을 썼다라는 건. 근데 혀를 이게 진짜 네모 모양으로 길쭉하게 껌이 길게 이어진 것처럼 그렇게 나한테 에 하고 꺼내서 보여주는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래갖고 제가 진짜 진지하게 죄송하지만 이거 진짜 안 좋다. 그분은 좀 심각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겉으로 드러나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더 심각하죠. 왜냐면 주변에서 아예 몰라요. 네. 그리고 그분 역시도 사주나 이런 걸 보러 가면은 그냥 직장, 이동수,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밖에 안 한대요. 티가 안 나. 기운도 안 좋으면은 얼굴이 막 거의 시멘트빛이거나 안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피부도 좋고 티가 안 나,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이분 얼마 안 됐거든요. 너무 깜짝 놀랐어. 그분 전 봤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 했었어. 그래서 무술 하시고 나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 자세한 썰을 제가 풀어도 될지 한번 여쭤보고 허락을 해주신다면 제가 그분의 썰을 좀 풀도록 할 텐데. 그러네. 진짜 막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점사를 보러 왔는데 왜 보러 왔는지 모르겠는 거야. 뭐 궁금한 것도 없대. 뭐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진짜로요? 네. 불편한 것도 없대. 크게 집안에 문제가 없는데 오셨구만요. 우리는 근데 예약 받을 때 조금은 진지하게 오라고 적혀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왜 오셨냐? 라고 얘기를 해줘요. 대놓고 말씀해 주시는군요. 대놓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성격이 그러니까. 물론 그분은 그래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 최선을 다해서 봐주긴 하지만 어쨌든 왔으니까 이것도 인연이니까 봐주긴 하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심각한 고민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는 해주죠. 예, 그리고 모르겠어. 나는 좀 약간 내가 이런 빙의라든지 약간 그런 쪽으로 조금은 더 내가 더 하는 거를 좀 더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막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힘들어요 라든지 막 재회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든지 그런 쪽에는 사실은 그런 질문하면은 조금은 또 그런 분야에 또 전문가 분들도 맞아 나도 그렇게 얘기죠. 나는 재회 전문가는 아닌데 왜 나한테 왔죠? 이렇게 얘기는 해주죠. 근데 그럴 수는 있어. 이게 재회인데 내가 재회가 안 되는 사람한테 꽂혀 있어. 예를 들면은 채팅만 한 사람과 사랑에 빠진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어. 근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사랑에 빠져갖고 이 병이 생긴 거야.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재회인데 그 재회가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쓰레기야. 쓰레기인데 막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상사병이었고 나도 옛날에 나 20살 때도 저도 막 남자친구 때문에 아 죽고 싶어 이럴 때는 있었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있잖아. 근데 이게 죽고 싶어 이게 아니라 나 진짜 시도할 거야 라든지 인간은 누구나 다 실현하면 슬프잖아. 근데 그 수준이 넘어섰어. 이거 빙의야 빙의. 이거는 빙의 수준이야. 그거는 얘기는 달라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 지금 막 겁나 힘들어. 막 실현당했고 힘들어. 그래갖고 나 남자친구 막 언제 다시 만날까요? 제외할까요? 막 제외 부적 써주세요. 나는 단 한 번도 제외 부적이라는 걸 써본 적은 없어요. 일단은 예, 그만큼 저의 전문 분야도 아니고 일단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제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제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꽂혀 있어 그거에 미친 듯이. 예, 그거는 문제가 되죠.